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야간방송을 기존에는 일요일 9시에 공개를 했는데 녹화하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녹화 후에 곧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지만 어쨌든 뭐 토요일에 녹화를 하면은 토요일에 공개를 하겠고요. 또 일요일에 녹화를 하게 되면 일요일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어제부터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서울 쪽에 보니까 지금 뭐 한 12% 정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관심들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이 결국은 어떤 그 국가라든지 또 한 도시를 이끌어갈 어떤 그 사람을 뽑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투표율이 뭐 100%에 한참 못 미치죠. 80%를 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아주 참여율이 높다 그러면은 70%대, 그리고 보통은 60%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정책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 이번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과 부산 굉장히 중요한 두 지역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두 도시를 좀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 전체가 고른 어떤 발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결과가 말해주겠죠. 항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그분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당장 투표 결과로 어떤 성과를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뭐 역사라는 게 한참 시간이 지나야지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그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뭐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들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뭐 올바른 결정들을 하시겠죠. 어쨌든 비가 오는데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비가 오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벚꽃이 좀 빨리 폈죠. 이른 만개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과거에는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4월 중순 이후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4월 말에 이제 거의 뭐 만개하는 그 위쪽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위쪽도 3월 말에 이미 벚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구의 어떤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온난화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50년 후에는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15년, 20년만 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에는 제주도에만 그 귤 농사를 지었었지 않습니까? 귤이 재배가 되는 곳이 제주도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의 특산품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완도라든지 해남 뭐 일대 이쪽까지
줄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시 과거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잡히는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수산물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많이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명태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는데 지금 명태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동태탕이나 생태탕 먹기도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명태를 너무 많이 남획을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우리가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면 노가리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태 새끼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명태하고 노가리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물고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먹었던 게 좀 원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환경적으로 수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해안이나 이런 쪽에 상어가 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환경이 변한다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지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고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은 오존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그 최악의 환경이 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었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구와 환경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별을 지구 같은 환경의 그런 곳을 찾아서 떠나는 인터스텔라였었죠.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한국의 어떤 그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굉장히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고 뭐 계절마다 특색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지됐으면 하고요.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그 통일이 좀 돼가지고 통일이 되면 또 북한 쪽은 아직까지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온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좀 그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전체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이 시작됐고요. 어쨌든 또 3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뭐 안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4월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수 선생의 시장 점검, 다음 주 대응 전략, 다음 주 핵심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순서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은 526%가 누적이 됐었고요. 자, 3월 수익률은 아직 그 결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적었는데 3월은 좀 수익률이 미미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기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단기 종목이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3월은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그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4월은 이제 서서히 좀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이죠. 이제 다음 이제 3월에 매매했던 내역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다음 주에는 정강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초반에 3100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냥 쭉 그렇게 좀 강할 수가 있다. 3100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 금요일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상승 역시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기관이 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예,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때 개인들이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또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특별히 지금 수급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일단은 한번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괜찮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보면은 자 대형주는 별로였었죠. 그런데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가 강했어요. 그래서 개별주가 움직이는 모습이었었다. 코스닥은 개별주가 움직여야 간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코스닥은 개별주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었고요. 당분간은 개별주 장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수가 무너질 가능성은 작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이 괜찮았어요. 다우존스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상승을 했고요. 좀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괜찮았습니다. 반등이 좀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목요일날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휴장이었었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도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괜찮다. 더 갈 것이다.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나스닥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도 전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한국 시장이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어떤 그 신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게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조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최근에 또 인프라 투자 뭐 2조 달러 투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연준을 통한 어떤 그 금리 그 현재의 흐름을 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양적 완화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좀만 유지만 해줘도 시장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 또 투기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지속됐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역시 미국도 이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5년째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4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5월이면은 4년이죠. 이제 1년 남았어요. 자, 마지막 이제 1년 남았는데 여기에서 뭐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시장이 최소한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 정도는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에 이제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인데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들었던 흐름 이런 게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뭐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초반에 반등하는 건 가능한데 그 이후의 흐름은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크게 훼손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다시 2000선 근처까지 간다.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최소한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붙들고 있을 그런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많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추세적으로, 자, 한번 보시면은, 뭐,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죠. 사실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가, 뭐, 한 1년 정도 좀 우회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좀 기관도 실탄이 좀 생겼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빠지면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리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또 시장의 흐름에 어떤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큰 조정은 없다고 보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은 다음 주에도 코스피는 강세 유지, 코스닥은 추가 상승 정도로 본다. 코스피는 여기서 조금 더 가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서 상승해주고 뭐 살짝 조정받는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 반등 후에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 강하죠. 두나무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두나무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좀 조정을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로는 진양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자, 다음 주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전까지 한 번 정도 빠져주면은 한번 그 단기로 접근해보자. 그런데 안 빠지고 그냥 반등하면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굳이 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은 그래요. 이게 이제 그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밀려요. 예를 들어서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점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그 오세훈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도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당분간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만약에 이겼다 그랬는데 조정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어떤 대선 후보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좀 조정을 받으면은 뭐 화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한 번 정도 단기로 짧게 접근, 그리고 수요일 이전에는 수요일까지는 매도를 하자, 뭐 그런 전략이고요. 조정받지 않으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역시 다음 주 대응 전략,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생은 이제 장중 단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과매수나 그날 과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최소한 3150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장중 단타 일봉 매매는 3150이 넘어가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순환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에 창투사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투사가 뭐 두나무도 있었지만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창투사 그리고 정치인 테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주는 이재명, 윤석열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은 D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자 극동유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우량주죠.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한번 혹시라도 121선 내려오면 이하로 내려오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121선 근처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가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동유화는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좀 밀렸을 때 아래쪽 보시면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상당히 아쉬워요. 제가 최근에 추천을 했었는데 매수가를 4,300원으로 예, 이날부터 추천을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이제 곧바로 반등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좀 조정받으면은 아래쪽에서는 한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확실하게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중기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역시 조정 시에 관심을 갖고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 인베스트먼트.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5,200원 라인. 예, 여기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플러스 30% 매도를 했어요. 일단 단기에 30% 수익 매도를 했고요. 조정받으면은 접근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래 내려와 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창투사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있다.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다시 하락하면 추천을 할 생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있는 종목은 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DS 인베스트먼트를 금요일에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분 좋게 단기 이벤트, 깜짝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결제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플러스 5일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흐름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기, 덕성, 우선주 이 종목은 1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을 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기의 흐름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단기에 또 추천했던 종목 수산 INT 이 종목도 지금 23,000원대에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00%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합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기 종목을 또 신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요. 가면은 굉장히 크게 한번 갈 종목이고요. 중기에 계속 길게 끌고 갈 종목이고요. 그렇지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면 크다. 그런데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 중에서 중기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는데 거의 뭐 앞으로 크게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나오기가 힘든데 이 종목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길게 끌고 갈 만한 상황이고 또 정치인 테마주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뭐 이런 테마주들 움직이는 테마주들 단기에 계속해서 눌림목 접근을 하고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고 가격이 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흐름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어쨌든 그 종목의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는 한번 좀 그 합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4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토요일 녹화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